저는 한 2,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계획이고요. 작년 그 6월을 전후해가지고 이걸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00만 원이 지금 부과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다. 편가르기로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배 아픔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늘리겠다는 비열한 발상이라고 제가 오직 했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국민 편가르기 세금이에요. 지금 이 납세자분들이 분노가요. 어느 분은 전화하다가 우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집이 두 채 있는데 7천만 원이다. 이혼하면 500만 원이다. 이거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으세요. 저는 한 2,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법인으로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6억 원 공제 항목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주택 중에 하나는 이제 공시지가가 3억이고 하나는 1억이라서 이제 총 4억입니다. 종부세 법의 목적에 보면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에 4억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고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건지 참 저도 의문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계획이고요. 당장 2,5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일반 회사원들의 뭐 반년치 연봉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납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정부에서 장관급을 지낸 한 분한테,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한테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작년에 강남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대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500만 원의 종부세를 작년 요때 이제 고지를 받아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그 6월을 전후해가지고 이걸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00만 원이 지금 부과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다. 펄펄 뜨는 거예요. 이분. 집 한 채 가지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는데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이건 강탈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당연히 집값 올랐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세금 더 내야 한다. 이런 논리는 편가르기로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배 아픔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늘리겠다는 비열한 발상이라고 제가 오직 했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국민 편가르기 세금이에요. 지금 이 납세자분들이 분노가요. 어느 분은 전화하다가 우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1가구에 있으신 분은 500, 1000, 2가구 되는 분들은 최하가 3천만 원이에요. 5천, 7천도 많습니다. 1가구로도 500을 내는 분들이 재산세가 이미 500을 내고 또 500을 내기 때문에 그 체감 느끼는 것이 결코 적은 세금이 아닙니다. 법인 두 개 있는 사람은 7.2% 세금을 내면은 10년이면 그 아파트는 정부에다 바치는 겁니다. 작년엔 조금밖에 안 냈는데 금년에 뭐 10배, 수배 오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집이 두 채 있는데 7천만 원이다. 이혼하면 500만 원이다. 이건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으세요. 부부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거와 남녀 따로따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거와 뭐가 다른 거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 한 채 있는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세금을 7천만 원 더 낸다. 결혼하겠어요? 또 한 분은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 어머니를 그 집에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팔 수 있겠냐. 그러니까 금년에 종부세가 4천만 원 나왔다. 어떡하라는 거냐, 나더러. 그럼 어머니 모시지 말고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어머니 그거 하느냐. 그러니까 나더러 하소연하는 거예요. 미국은 살 때부터 내가 내야 될 재산세는 요거의 1%다. 그리고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집값 오를 때 안 올려요. 집값 올랐을 땐 2% 올립니다. 1년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왜냐? 자기가 모든 경제생활을 예측해서 살아라. 모기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다. 계산을 해서 맞는 집을 사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거를 500만 원, 600만 원 잡아놨는데 6천만 원을 세금을 딱 때려버렸어. 이 사람은 어떡하죠? 원래는 재산세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과표에 2번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법만 유일해요. 세계로 유일한 법입니다. 다른 나라는 유언 청구하면 그냥 유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기준을 1가구주택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서 전국 94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이 현실화율이 점점점 가속되면서 대상 그 주택들이 늘어난 겁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만 오르게 된 거예요.
집값이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서울도 많이 늘었지만 지방의 광역시도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늘어났다는 게 특색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주택을 가려내면 거의 한 7, 8% 정도 되지 않겠나. 아무리 적어도 5, 6% 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아마도 10%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중위권 평균가격이 12억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서울의 대다수의 주택이 어쩌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면요, 소득이 늘지 않으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는데, 이 조세 저항은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속으로는 조세 전가 현상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올리거나 또는 반전세가 늘어나거나 고액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갚아버리고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부자세로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저소득층인 서민들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입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시장 순리에 맞게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지 세금을 물려서 안정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